자, 일어나시고 84페이지 이제 기압과 날씨를 볼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건 고기압, 저기압, 그 다음에 한랭전선, 온난전선 지나가면서 이 날씨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날씨 읽는 방법, 이제 일기도 같은 걸 이제 보시면 이제 뭐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런 것들이 이제 일기도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고기압, 저기압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그걸 읽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볼 거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다시 한랭전선은 저군형 구름이 형성되고 소나기가 내리고 좁은 범위의 소나기, 그 다음에 한랭이니까 차가운 기온이 형성되겠지. 기온이 낮아져.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추근형 구름 넓게 퍼지고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넓은 범위에서 보슬비, 이슬비, 구슬비 이런 게 내리겠죠. 기온이 올라가는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합쳐서 이제 배울 거예요. 일단은 고기압과 저기압 한번 보시면요. 이제 거기다 별표 쳐놓고 어떤 지역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돼.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이제 불고 뭐 이런 게 생길 건데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생성되는 조건은 똑같아요. 그죠? 일단은 뭐 우리 저기압부터 먼저 볼게요. 오른쪽에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 이제 형성이 된 것을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하고 가열되는 조건이라고 그랬죠. 가열돼서 공기가 상승하는 조건이야. 그래서 공기 연직 운동, 상승 기류, 구름 생성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공기가 상승되니까 어떻게 된다? 공기가 상승하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구름이 생성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압 지역에서는 구름이 많이 생성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구름이 많이 생성되니까 비가 오겠지.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기압이 형성되면은 비가 올 거다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비가 꼭 내리는 건 아니에요. 수증기, 공기 중 수증기랑 가득 차 있을 때 비가 내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구름은 형성된다고 해서 비가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좀 흐리기만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건 그래서 저기압 지역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공기 상승 그러면은 기온이 하강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기가 상승해서 기온이 하강돼 그러면은 구름이 생성되겠지. 그러면은 비나 눈이 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저기압에서는 이렇단 말이죠. 고기압에서는 여기 반대 현상이 되겠지. 그치? 고기압에서는요 차가워진 공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상대적으로 차가운 거니까 춥다 차갑다라는 거는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기온이 높을 수도 있어. 상대적으로는 요 A라는 지역보다 B라는 지역이 상대적으로는 기온이 아니야. 절대적으로는 기온이 높거나 따뜻해도 상대적으로 A보다는 낮을 수는 있죠. 그죠? 1, 2도 차이라는 거. 그래서 그건 차가워진 공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기들이 내려왔어. 그러면 똑같이 가면 돼요. 공기가 하강하겠죠. 그러면은 기온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공기 입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입자들끼리 부딪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내부 입자, 공기 입자들끼리 부딪히니까 충돌하니까 열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기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구름은 사라지겠지, 그지? 공기가 많아지니까 구름이 사라져. 그럼 어떻게 된다? 맑아져.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구름이 소멸되고 맑아진다. 이게 이제 고기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날씨의 기본적인 특징은 저기압 지역에서는 구름이 생성되면서 비가 많이 오고 고기압 지역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성되면서 맑아진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압 다시 보시면요. 오른쪽에 이제 구름이 생성됐고 날씨는 흐리거나 비, 눈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이제 바람 방향이 중요한데 바람 보세요. 공기가 이렇게 상승했잖아. 그치? 그럼 주변에서 이렇게 몰려들 거 아니야? 그죠? 공기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런데 공기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방향이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자전을 하잖아. 그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뭐 지구과학이나 이런 거 할 때 배우겠지만 지구가 돌 때 생기는 전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돌 때 생기는 방향이 있는 거야. 특정 방향이 생겨.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이렇게 몰려드는데 어떻게 몰려드냐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 반시계 방향.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몰려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반시계 방향이지. 이렇게 반시계지, 그지? 해보세요, 반시계, 그지? 들어올 때는 반시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몰려 들어올 때는 방향 문제가 항상 시험에 나오는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야. 반시계 방향, 알겠죠? 요거는 지구가 도는 전향력이라는 것 때문에 생긴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자, 방향은 그래 이렇게 그지? 들어올 때는 반시계. 그러면 나갈 때는 어떻게 된다? 시계. 이렇게 열심히 돼요.
고기압 지역에서는 공기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공기가 퍼져 나가야 되잖아. 어떻게 퍼져 나간다? 시계 방향으로 퍼져 나간다. 그렇죠? 이렇게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리고 저기압 같은 경우는 공기들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데 위로 상승해야 되니까 상승하니까 여기가 비니까 주변에서 공기가 모여들지. 근데 어떻게 모여든다? 반시계 방향. 그래서 반시계 방향.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모여든다.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나간다. 나간다. 반시계로 들어온다. 그래서 너무 기억이 안 나. 요거만 기억하세요. 요거 반시계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반시계 들어왔어. 나간다. 시계 방향. 그지? 나가잖아. 들어오잖아. 그지? 이렇게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압과 고기압에서 우리 앞에서 했던 거는 공기 흐름에 대해서 배운 거고 이번엔 날씨적인 현상을 배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기압 같은 경우는 공기가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공기 덩어리가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름이 소멸되면서 맑아지고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나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제 부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저기압 지역에서는 이제 공기가 상승하는 기류니까 구름이 생성되면서 흐리거나 아니면 비눈이 내릴 것이고요. 수증기가 많으면 비가 내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흐름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들어오는 방향이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기억하면서 오른쪽에 6번, 7번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6번 북반구 지상의 고기압 중심에서는 바람이 고기압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죠? 그리고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날씨는 흐리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7번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니까 저기압. 나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니까 고기압. 그죠?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추가를 해서 했는데 요거부터다. 저기압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가 상승하면서 우리 앞에 했던 구름 생성 조건 생각하시면 되고 단열 팽창하니까 열 공급이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팽창하니까 기온이 하강하겠죠. 근데 기온이 하강한다는 건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구름이 생성된다. 요거까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기압은 반대 현상. 공기가 하강하니까 열출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공기들이 모여드니까 압축되는 거지. 이렇게 막 이렇게 압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들끼리 막 충돌해서 기온이 올라가. 상대 습도는 상대적으로 내려가겠죠. 기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상대 습도 내려가는 거잖아요. 건조해지는 거잖아요. 건조해지니까 맑은 거지. 이렇게 추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날씨 무조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온대 저기압인데 온대 저기압은 제가 이제 한반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위도 온대 지역이잖아. 온대 지역은 북쪽에 있는 차가운 기관하고 공기 덩어리랑 아래쪽에 있는 저위도 지역에 있는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자주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뭐 러시아 지역이다. 항상 차갑거나 추울 거 아니야.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적도나 어디 뭐 동남아다. 항상 뜨겁고 더울 거 아니야. 그런데 온대 지역에서는 이렇게 차가운 기단하고 뜨거운 기단이 만날 확률이 자주 있겠지. 그치? 그래서 항상 이제 아까 제가 보셨던 기단과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혹은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전선이 생길 확률이 되게 많겠죠. 근데 한랭전이 생길 수도 있고 온난전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온대 지역은 중위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중위도 지역에 생기는 저기압권 날씨다 해서 온대 저기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온대 저기압이 뭐냐가 아니라 온대 저기압에서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같이 형성된다.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책 보시면요. 중위도 지방에서 거기다 밑줄여 놓고요.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을 같이 동반한 저기압을 온대 저기압이라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봄, 가을 그때 많이 생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주로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 확장을 하잖아, 그렇지? 겨울 같은 경우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해서 내려오잖아. 그런데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세력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초여름이 지나고 여름이 됐다. 이때는 아까 전에 보셨지만 이제 전선과 전선이 딱 만나서 세력과 큰 세력이 만나니까 장마가 내리고요. 그래서 특징적인 이제 날씨 계절마다 날씨적인 특징이 생기는데요. 온대 저기압 한번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시면요.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A하고 B 사이에는 한랭 전선이 형성돼 있고요. B하고 C 사이에는 이제 온난 전선이 이제 같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중위도 지방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 지방은 편서풍대 지역이기 때문에 30에서 60도 위도 30에서 60도 사이는 항상 서풍이 불어요. 큰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 그래서 우리 이런 그림을 보시면 해석할 때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이 흘러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한랭 전선이고요. 얘는 동그라미 돼 있으니까 온난 전선이에요. 그죠? 이동 방향 항상 이렇게 그지? 서에서 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북남 동서 사방위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 그지? 그래서 지금 온난 전선이 먼저일까 한랭 전선이 먼저일까 그러면 얘가 먼저지. 지금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지? 얘가 앞쪽에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속력은 누가 빠르다? 한랭이 빠르다. 얘는 천천히 지금 앞으로 가고 있고 얘는 뒤에서 빠르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나중에? 만나서 폐색 전선이 형성되면서 사라지겠지. 그 과정,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치가 A는 지금 뒤쪽이야. 한랭 전선의 뒤쪽에 있으니까 A는 막 한랭 전선이 지난 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B는 한랭 전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지점이에요. 그지? 그리고 온난 전선이 이미 지나갔어. 그지? 얘는 그럼 B 입장에서는 기온이 현재 기온은 어떻겠니? 따뜻해.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니? 몇 시간 후에는 차가워지겠지. 한랭 전선이 지나갈 거니. 그지? 그리고 C야. C는 지금 아직은 온난 전선이 다가오기 전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거를 이제 수직으로 잘라서 본 게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왼쪽 A 지점 같은 경우는 지금 한랭 전선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막 비가 내리는 거,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게 이제 보이죠. 그다음 B 같은 경우는 그 사이 지역이야. 따뜻한 이제 기온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C 같은 경우는 이제 온난 전선이 지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씨를 한번 볼게요. A 지역은 이제 한랭 전선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지, 그치? 이 지역은 한랭 전선 뒤쪽이니까 아까 기억하나요? 한랭 전선은 비가 내리는 게 뒤쪽이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찬 기단하고 따뜻한 기단이 만났는데 여기 경사가 급하다 그랬었고 구름이 이렇게 형성되고 뒤쪽에서 비가 내린다 그랬죠. 소나기가 뒤쪽에 내려. 전선 뒤. 얘가 한랭이었어. 한랭은 항상 소나기 잘 기억해 주시고 전선 뒤. 그 다음에 온난 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찬 기단이 있었는데 찬 공기가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구름이 형성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비가 넓은 지역에 조그맣게 보슬비가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비가 어디서 내린다? 전선 앞쪽에 내린다 그랬잖아요. 네. 지속적인 비 그리고 전선 앞 그리고 얘가 온난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C는 어떻게 되니? 비가 오고 있는 거야 현재. 그죠? C는 비가 오고 있어. A도 비가 와. 그리고 근데 B는 A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C에서는 그냥 조금씩 보슬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B는 지금 맑아. 그리고 따뜻해. 기온이
높아요. 왜냐면 온난 전선이 막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다가오면서 날씨가 변하겠지.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날씨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전선을 하면서 요 말이에요. 자, A부터 이제 봅시다. A는 좁은 지역의 소나기성 B, 소나기 B 이제 체크해 놓으시고요. 기온은 지금 한랭 전선이 지나가니까 낮지. 네, 그죠? A는 그래서 기온이 이제 이미 낮아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B는 기온이 높은 상태. 그리고 풍량을 보시면요. 풍량은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다. sorry. 이렇게 이제 불어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한랭 전선이 지나는 것에서는 한랭 전선은 차가운 기다는 바람이 어떻게 되니? 북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바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북서풍이에요, 북서풍. 북서풍. 그리고 온난 전선은 어떻게 되니? 따뜻한 기온이잖아요. 따뜻한 기온이니까 우리 북태평양 기단 생각하시면 돼요. 동남풍이 불지, 남동풍. 근데 요 사이에 부는 바람은 그냥 이렇게 이제 회전하기 위해서 부는 바람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남서풍이 부는 건데 이건 북서풍, 남동풍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다시 볼게요. A 지역에서는 다시 정리하면요.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기온이 하강하면서 북서풍이 분다.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서풍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해놓고 구름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없지만 한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구름은요. 한랭 전선이 지났으니까 적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C 같은 경우는 미리 적어 놓으세요. 구름은 층운형이 되겠죠. 밑에 빈 공간에다가 구름까지 써놓으면 돼요. 자, B 지역은요, 이제 그냥 맑다 그랬죠? 이제 온난 전선이 지났기 때문에 맑은 상태야. 그리고 비는 안 오고요. 기온은 높아. 기온 높음에다가 표시해 놓으면 될 것 같고. 구름 자체는 방향 자체는 남서풍 바람이 먼저 화살표만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는요, 온난 전선 앞쪽이에요. 넓은 지역의 지속적인 비 거기다 밑줄여 놓고요. 기온은 일단은 아직은 낮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앞으로 높아질 예정이고요. 바람 같은 경우는 남동풍이 불고 화살표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죠? 구름 같은 경우는 밑에다 써놓으세요. 춘원형 구름. 네, 그래서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온대 저기압의 이동 밑에 보시면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뭐 밑줄을 해 놓으시고 우리나라 이제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편서풍대이기 때문에 항상 큰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일기도 같은 거 읽을 때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읽어라. 알겠지? 그래서 온난 전선이 먼저 통과하고 한랭 전선이 나중에 통과해서 날씨가 변한다. 그래서 CBA 순으로 이제 날씨가 변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온난 전선이 지나면서요. 정리하면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이제 바람이 불 거고 날씨가 맑아진다. 그지? 그 다음에 한랭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소나기가 내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8번 하고 9번 한번 풀어보세요.
바람 방향을 외우실 때 이렇게 하세요. 이거 딱 이제 어차피 그림은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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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분다. 그지? 이렇게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저기압성 지역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든 시계 방향이든 어쨌든 이거잖아, 그지? 이거잖아. 저기압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8번에 1번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인데 온난전선이 막 지난 이제 B가 되겠죠? 그리고 충은형 구름이 발달한 곳인데 충은형 구름은 온난전선 앞쪽이 되니까 C가 되겠고요. 소나기성 비가 내리는 곳은 한랭전선이 막 지난 A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돼, 그지? 풍량을 각각 쓰시오. 이제 화살표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알았죠? 북서풍, 남서풍, 남동풍. 온대 저기압은요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해서 소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그 지역의 날씨를 변화시키겠죠. 한랭전선, 온난전선 등이 막 여러 개가 섞여서 형성되니까, 그지? 자, 이제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 되는데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제 일기들을 보시고 고기압과 저기압만 잘 구분해 보시면 되고요. 뭐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대성 저기압이 나타나니까 날씨 변화가 있을 거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나라는 특징이 우리 그냥 일상에서 생활하는 거니까 몇 년씩 여러분들도 벌써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지만 십몇 년 살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날씨는 알 거 아니야. 여름에 덥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고 이런 게 적어. 그냥 더워, 습해, 그죠? 비 많이 내려. 겨울은요, 추워, 건조해, 바람 되게 세, 그지? 그러니까 날씨 변화가 심하지 않잖아. 근데 봄하고 가을은 이제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추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게 온대성 저기압이 형성됐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찬 공기와 따뜻한 기단, 찬 기단, 따뜻한 기단,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 서로 간에 세력 싸움을 하니까, 그치? 전선이 많이 생기는 때가 이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기도를 보시면요, 일기도라는 건 기온이나 기압이나 풍량이나 풍속이나 고기압이나 저기압이나 전선 등을 지도에 기호로 표시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요, 우리 여름하고 겨울만 먼저 보자. 겨울을 보시면요, 고기압을 찾아보세요. 고기압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놓고요,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에 남동쪽에 고기압이 크게 형성돼 있죠, 그치? 기압이라는 건요, 숫자로 표시했을 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016, 고기압적으로 보시면 1016이고 그 앞에 보면 1012, 1008, 1004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간격으로 예를 들면 뭐 등고선처럼 작아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큰 곳이 고기압이야.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 거잖아, 그지?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쪽에 고기압이 형성된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이 이제 세력이 확장된 거야. 그래서 덥고 북태평양 기단의 성질은 해양성이니까 습하고, 그 다음에 여름이니까 덥해, 더워. 그러기도 하고 저위도에서 발생하니까 더워, 그치? 그래서 덥고 습한 날씨, 이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 두 번째에다가 밑줄할게요.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돼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쪽이 고기압,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 알겠죠? 그래서 여름철에를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라고 해요. 남고 북저형,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바람은요, 우리가 계절풍이 제가 그때 뭐 비열을 설명하든지 날씨를 바람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동 계절풍이 형성된다 그랬죠? 남동 계절풍이 분다. 오는 잘 기억해 주시고, 초여름에는 장마전선,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름철에 일기에도 보시면요, 가운데에 장마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동그라미가 위쪽에 가 있고 차가운 그 한랭이 아래쪽으로, 세모가 아래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장마전선이 형성되기까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의 특징, 무덥고 폭염이 있고 열대야, 태풍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실 테니까. 자, 겨울철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시베리아 기단, 거기다 밑줄에 놓고, 잘 알겠지만 춥고 건조한 날씨가 되겠죠. 그리고 바람은 북서 계절풍이 불 거고요. 두 번째 있는 서고 동저형,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왼쪽에 대륙 쪽이 거의 이제 고기압이 형성돼 있고요, 오른쪽에 해양 쪽이 저기압이 형성돼 있죠. 요거를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라고 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남고 북저형, 겨울에는 소고 동저형,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고기압이
큰 고기압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여름이다 겨울이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 바다 쪽에 남쪽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다 여름, 대륙 쪽에 중국 쪽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다 겨울. 됐지? 그리고 날씨적인 거는 뭐 충분히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이번에는 왼쪽에 봄철 가을철을 보시면요, 네, 봄철 보세요. 고기압이 중간중간에 있어, 그지? 가을도 보시면요, 고기압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고기압권이 여러 개가 형성돼 있죠, 그지? 그래서 뭐 큰 고기압이 아니라 자잘자잘한 고기압들이 여러 개가 형성돼 있는 거를 이제 봄 가을의 날씨라고 해요. 그리고 봄철 보시면요, 봄철 가을철 똑같으니까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 이제 예로 온대 저기압이 나타냈죠. 그래서 봄 가을에 온대 저기압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자주 지나감으로 날씨가 자주 바뀐다. 네, 온대 저기압, 뭐 그다음에 이동성 고기압 이런 것들 때문에 날씨가 자주 바뀐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름, 겨울 위주로 외우시고요. 봄에는 특징 잘 알 거예요. 따뜻해지고 건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황사, 꽃샘추위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죠. 가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점점 이제 추워질 건데 북태평양 기단 세력이 약화되면서 추워지고 맑은 하늘이 자주 나타나고, 여러분들 생활 잘 아시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지죠, 그러지? 그리고 첫설이라는 거는 이제 얼음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한번 10번 풀어보세요. 자, 가와 나의 기압 배치되어 있는데요. 가를 보니까 태평양 쪽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네요. 남고 북저형 여름이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대륙 쪽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네. 서고 동저형이라고 하고 겨울 되겠죠. 가와 나의 계절 여름과 겨울 되겠죠. 자, 넘겨주시고요. 86페이지에 위쪽에 보시면요, 이제 기압과 이제 일기도와 위성 사진을 딱 이제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왼쪽을 보시면요, 일기도에 고기압이 여러 개 형성되어 있네. 봄 아니면 가을이야, 그지?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2번 보시면요, 저기압 중심부 돼 있는데요. A 지역, 중국 위쪽에, 뭐 하얼빈 위쪽에 이쪽이 되겠네. 지금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는 구름이 많아서 날씨가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저기압권, 온대 저기압의 특징은 날씨 변화가 많고 비가 자주 내린다, 그치? 왜냐? 상승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 기억하죠? 뭐 3번 같은 경우는요, 고기압 중심부 같은 경우는 하강기류니까 구름이 소멸되고 날씨가 맑아진다 그랬지. 그래서 고기압에는 날씨가 맑겠지, 하강기류가 나타나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 보시면요, 온대 저기압의 날씨 돼 있는데요. 자, 고기압 중심부에서는 구름이 없고 날씨가 맑을 거고요. 저기압 중심부 B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북해도 지역, 오른쪽 위에 있는 B 있죠? 일본 지역 같은 경우고요. 구름이 많아 날씨가 흐리다 되겠고, 전선 부근 왼쪽에 이제 일본 오른쪽에 보시면요, 전선이 형성돼 있어요. 온대성 저기압이 보이나요? 그래서 왼쪽에는 한랭 전선이 있고 오른쪽에는 온난 전선이 만나서 있는 게 보여, 그렇지? 그러니까 날씨가 이제 변화가 심하겠지. 구름이 많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밑에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1, 2, 3, 4, 5, 6. 여름과 겨울을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봄, 가을이니까. 자, 유제 1번 보면요, 일단 여름 겨울 먼저 볼게요. 유제
3번부터 보시면요. 고기압이 오른쪽에 이제 태평양 쪽에 고기압이 형성되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름이고요. 유제 3번의 기억은 여름철이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요. 장마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정체전선 혹은 장마전선이 되겠고요. 위에는 동그라미, 아래쪽에는 세모, 그죠? 그래서 장마. 딱 요것만 보고도 아 장마네 그러면은 한 7월 말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7월 말 정도의 우리나라의 여름철 일기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유제 4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8월의 한 여름, 무더위가 시작될 때 형성이에요. 기압 배치예요. 여름철 일기도가 되겠고요. 기압 배치 남고 북저형이 이제 제대로 형성된 거죠. 그래서 위에 유제 3번 같은 경우는 남고 북저형이 이제 갖춰지기 전에 세력 다툼을 하면서 점점점 고기압이 세져가는 과정이고요. 장마 전선이 형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유제 4번 같은 게 우리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8월 한여름의 날씨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유제 5번과 6번이 겨울철이에요. 이제 서고 동저형으로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겨울철이고 마찬가지로 서고 동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름과 겨울은 구분할 수 있고, 유제 1, 2번이 이제 봄, 가을이에요. 보시면 뭐 책에도 잘 설명되어 있지만 이동성 고기압이라든지 온대 저기압이 나타나 있으니까 봄, 가을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억 유제 2번의 기억은 봄, 가을이고 니은은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한다.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건, 고기압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딱 해서 정지해 있는 게, 세력이 크면 정지해 있을 텐데 얘가 세력이 작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면서 뭐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오른쪽에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기단만 한번 풀어보고 마칠게요. 전선은 다음 주에 풀죠. 풀어오세요. 자, 1번 기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있어요. 답은 1번이고, 대륙에서 형성된 기단은 습하다는데 건조하죠. 대륙성 기단의 특징은 성질은 습하다. 그러니까 건조하다. 해양성 기단의 성질이 습하다. 그죠? 그 다음에 저위도에서 형성된 기단은 따뜻하다. 맞아요. 그리고 고위도에서 형성된 기단은 한랭, 차갑다. 넘어가고요. 1번에 1번이고, 2번 A는 시베리아, B는 양쯔강, C는 오호츠크해, D는 북태평양. 잘 기억해 두시고요. BC 이름 정도 좀 어려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거 돼 있는데요. 북태평양 기단 D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시베리아 기단 A가 되겠고, 한랭하고 건조하다. 그지? 그래서 3번에 2. 자, 1번에 1, 2번에 5, 3번에 2. 4번은요. 1번 A와 C는 건조하다 된 틀렸고, C는 이제 습하니까. 2번 A와 B는 한량하다 된데 틀렸고, B는 온난해요. 3. B는 우리나라의 봄, 가을 날씨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4번에 3번. 5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 돼 있고요. 나는 기단의 성질을 나타낸 거다 돼 있는데요. 자, A 같은 경우는 기온이 낮고 습해, 한랭하고 습해. 요거는 디귿, 오호츠크의 기단이 되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요, 기온이 낮고 습도도 낮아. 이거는 기억, 시베리아 기단 되겠지.
C 같은 경우는요.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아. 요거는 리을 북태평양 기단 되겠고요. D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아. 요거는 양치강 기단 되겠네. 그래서 니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해보시면 5번에 4번 디귿의 A가 되겠죠. 네, 5번에 4번 여기까지 하고 전선은 풀어오시면 다음 주에 바로 풀고 시작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기단과 전선에 대해서 시작할게요.